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약간 뉴스데스크처럼 시작한 것 같은데 우리 알바카 채널로 굉장히 익숙한 두 분이 나왔는데 고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시련을 거쳐 오늘까지 도달하신 분들 아니에요. 맞습니다.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기호의 번. 아, 네, 농담이고요. 요즘에 보니까 고민이 정말 많은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. 모든 자산이 다 올랐잖아요. 부동산도 오르고, 코인도 오르고, 주식도 오르고, 남들은 다 부자 된 것 같은데 나 혼자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라고 생각하는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저희 팀장 친구들이 다 그런 청년들이잖아요. 그쵸. 아직 네. 군대에 있는 친구들. 네,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와가지고 되게 또 젊은 나이에 빠르게 자리 잡은 사람들이잖아요. 이분들의 입장에서 그분들한테 좀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. 두 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는 그 동네에서 평범하고도 평범한 친구들이잖아요, 원래. 흔녀죠. 저러니까 막 성공했지, 저러니까 돈 벌었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. 원래는 사실 또 공무원 출신이고 완전 참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 정기봉 이사님하고 최근에는 건물도 사셨고 아파트도 샀고 정혜린 이사님은 20대 초반 때부터 부동산을 시작해서 벌써 경력도 한 6년 차? 네, 5년 차. 네, 많은 계약과 또 많은 시련과 포기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아, 정말 한 많았죠. 2번 정도는 또 포기해서 그만둔 적도 있잖아요. 포기도 했었죠. 네, 그런 여러 가지 역경들을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많은 분들한테 좋은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. 현실적인 이야기들 네.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서두가 길었습니다. 아무튼 예, 저 방학동 스타일로 오늘 입고 오신 아니에요. 또 쌍문동의 또 부동산의 자랑 정혜린 이사님을 한번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. 네, 정혜린 이사님은 그러면 27살의 나이로 저희 회사에서 이사라는 타이틀을 하고 올해 한 해에도 건물이나 이런 부동산 계약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잖아요. 20개 넘게. 네, 20개 넘게 했어? 나도 몰랐네. 이렇게 많이 했구나. 아, 대단합니다, 네. 진짜. 그러면 원래 부동산이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한 거예요? 사실 그렇지는 않았어요. 원래는 좀 뭐 장사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. 무슨 장사? 실제로 장사도 했습니다. 강아지 옷도 팔아봤고. 네, 네. 그래서 망했고요. 일단 기본적으로. 저한테 강아지 옷 한번 주신 적 있잖아요. 제거 떨인가요? 저는 2002 월드컵 때 광화문에서 리더레즈 티를 팔아봤어요. 뭐 사업도 하고 1층 부동산에서 원룸, 투룸, 전월세 경력도 좀 있어요. 지금 뭐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알파카에서 근무하게 됐는데 네. 그런 과정들이 순탄하진 않았고 성과제 뭐 이런 네. 게 좀 업무에 밀접이 돼 있다 보니까 스스로 좀 뭐 좌절하기도 하고 조금 힘든 시기도 많이 겪었고 뭐 실제로 잠시 쉬었다 오는 기간들도 네. 있었는데 제가 스펙이 두드러지게 뛰어나거나 이러지 않았어서 뭐 상위 10%의 친구들이 인서울에 학교를 가고 어떻다 그러면 나머지 90%의 사람들은 다 어디에서 뭐 하라고 사냐. 참 다양한 사람들 많아요.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20대 중후반까지 살면서 아직까지는 사실 아직 공부도 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러잖아요. 네. 처음에 할 때는 좀 친구들도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친구도 많았을 것 같은데. 그쵸. 아무래도 이제 네. 뭐 지금처럼 자리 잡기 전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도 않았고 친구들한테 많이 얻어먹고 다니고 했는데 지금은 어쨌든 오히려 친구들이 나도 해볼까? 뭐 이런 제안을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. 뭐 본인이 또 직원들을 잘 성장을 시켜서 팀장을 배출까지 하셨잖아요. 네. 직접 정혜린 팀장님 밑으로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열심히 배워서 팀장 역할을 하면서 계약도 많이 쓰고 수익도 내고 성공을 하는 단계의 친구를 또 만들어낸 거잖아요. 너무 뿌듯해요. 네. 사실 뭐 시너지가 있었고 네. 인복도 전 있었다고 생각하고요. 법인에서 일하는 이유가 같이 소속감을 느끼면서 서로 살을 부대끼고 같이 뭐 고민해가면서 네. 성장하는 게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그 친구들로 인해서 많이 성장을 할 아니 거예요. 전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조금 일성부동산은 한계가 있을 수 있겠네요. 그쵸. 아무래도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컨설팅 해주다 보면은 건축, 세무, 회계 뭐 법률 관련 네, 법률 관련해서도 네. 수박 겉핥기 시기라도 짧지는 않죠. 저희는 제대로 했죠. 네. 많이 핥았어요. 결국에는 조금 더 좁은 시장에서 넓은 시장으로 그러니까 시야가 넓어지고 배우는 과정이 더 많아졌다. 어떤 회사에 소속해가지고 일을 하다가도 내가 나중에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분야의 일을 할 수도 있다 보니까 결국엔 내가 강해지고 내가 많은 거를 알고 내가 스스로 뭔가 해결할 수 있어야. 왜냐면 사람들이라는 게 모르잖아. 내년에 뭘 할지, 내후년에 뭘 할지, 10년 후에 내가 뭘 할지 모르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부딪힐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야와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조금 더 넓은 세계가 좋지 않았나. 이렇게 맞습니다. 정리하기 좀 네네. 참 말 잘해. 지금 부동산 관련된 거 이야기도 많다 보니까 부동산에 일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저는 이거에서 좀 해준 말이 있어요. 뭐든지 시도를 해보면 1이고 안 하면 0이에요. 일단 한번 해봐야지. 저는 부동산 일을 하면서 딱 그 생각을 했거든요. 합법적으로 억대 연봉을 벌기에 가장 좋은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다른 영업들 같은 경우는 번 돈을 환수를 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고 또 문제가 생기는 케이스들이 꽤 많잖아요. 근데 저희는 사실 그런 케이스 거의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되게 안정적이고 좋다. 저는 그런 게 부동산의 매력이지 않나라는 생각을
생각하는데 업을 가지고 끝까지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. 저는 1년만 하고 그만두려고 했거든요. 나는 1년만 해보고 아니면 다시 나는 복지사공사 공부하겠다라고 했던 게 여기까지인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꼭 해야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는 일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. 근데 정혜린 이사님은 뭐 여러 가지 영업도 많은데 네. 그럼 왜 중개업에 올인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? 실물 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놓는 게 나중에 또 네. 제가 결혼을 하고 네.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홀로 서야 하는 그런 네. 저는 그 말이 공감하는 게 결국에는 내가 강해야 되니까. 그런 일 중에서 좀 가장 전문적으로 네. 배울 수 있고 좀 공부할 수 있는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사실 많지는 않다고 맞아요. 생각을 해서 그래서 부동산을 좀 하기로 마음을 먹었었던 것 대단합니다 같습니다. 진짜. 그렇죠? 어린 나이에 한 개의 일에 그쵸, 꽂혀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한 번에 왔으니까 거의 고속도로로 온 거잖아요. 저도 딱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얘가 정혜린 이사님처럼 어떤 걸 도전해보자 라고 생각했을 때 충분히 굉장히 매력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. 그러면 정혜린 이사님은 이제 이런 이유로 뭐 입사도 하고 일도 하고 그렇게 경험을 하셨는데, 정기봉 이사님은 공무원을 그만두고 중개업으로 오셔가지고 벌써 한 8년 되셨죠? 8, 9년 정도 이제. 네. 저랑 족발 먹다가 중개업 한 거잖아요. 맞아요. 네. 12월달이었어 그날. 맞아요.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날이. 저도 기억나요. 형, 나 맞아요. 무슨 일 해야 돼? 라고 나 물어봤어. 한번 해봐라. 사실 그때도 반신반의하고 들어온 거잖아요. 그렇죠.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공인중개사라는 네. 자격증을 따고 현업에서 빌딩 중개를 하고 있었던 게 이제 네. 우리 대표님이셨기 네. 때문에 되게 오랜만에 연락을 또 드려서 자문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, 빌딩 매매라는 거에 대한 뭐 아무런 지식이나 이런 네.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내가 해봐도 될까라는 고민을 사실 처음엔 좀 많이 사실 했었는데, 부동산이라고 하면 또 네. 빌딩 중개만 생각한 것도 아니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빌딩 매매 쪽은 사실 이제 영향이 굉장히 컸었고 한번 해보라는 그 얘기로 시작을 한 게 크죠.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봤던 정 이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영업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. 조용히 이제 자기 할 일 하면서 공부 네. 꾸준히 잘하고 정말 성실하게. 그래서 원래 저도 같이 우리가 공부하면서 공무원이나 공기업으로 가자라고 하고 저희 스터디를 했었는데, 그때 당시에 외도를 했던 상황이었죠. 왜냐면 내가 이걸 평생 할 줄 몰랐으니까. 이제 이 친구는 계속 나가서 공무원으로 간 거죠. 근데 이렇게 공무원 잘 다니는 걸 얘기 들었는데 이제 갑자기 저한테 그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기본이 성격상 잘 안 맞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. 왜냐면 영업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. 네. 막 이렇게 사근사근한 스타일도 아니고 맞아요. 영업하기 애매해요.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잘할 수 있을까라고 했지만, 본인이 뭔가 부동산 일을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놨다라고 하니까 일단 해봐라. 제 성격 자체가 그래요. 오피디님이 갑자기 저도 막 중개업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해봐. 제가 이래요. 내가 하기 전에 이게 맞다 아니다 판단하지 않으려고 해요. 저는 사람을 경험하기 전에도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나쁜 사람 판단을 최대한 안 하려고. 그래서 저 이력서 잘한다. 이력서에 뭐 말도 안 되게 쓰는 분들 빼고 적당히 쓴 거 있으면 이력서보다는 조금 더 제가 느껴보려고 많이 하는데, 보통 이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나는 영업 못해, 나는 뭐 사람들하고 막 대화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어. 딱 그랬어요. 네, 보통 영업하는 우리 팀장님들 보면 되게 다 활발하고 MBTI 하잖아요. 네. 해봤어요? ESTJ. 활발한 건데 외형적으로. 지금 이제 좀 바뀐 네, 거예요. 맞아. 네. 돈 벌면서 바뀌었구나. 그럼 그런 성격에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힘들었다는 점은? 회사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이 일이 아니더라도 저도 이제 500명 중에 막내였던 적도 있었고 공사장 같은 곳에서도 일한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을 때 하나도 힘들지 않았던 게 없었어요. 말씀 주셨던 것처럼 무조건 경험이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초기에는 사실 뭐 막연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도 계속 있는 상태에서 쭉 나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좀 저한테 맞게 되고 주변에 이제 잘하시는 분들의 영향을 또 받아서 많이 배우면서 성장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이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. 네, 그렇죠. 사실 서울에 아파트 하나 사고 건물 하나 살 정도면 사실 30대 중반 나이는 꽤 성공한 거잖아요. 그냥 자수성가로. 보통 이제 영업하는 친구들을 보면 보이거든요. 정말 정기봉 이사님 같은 경우는 절대 되겠네라는 그룹에 낄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. 무난하고 튀지 않고 이런 친구였는데 지금 결과는 한결같이 왔으니까 네. 여기까지 왔잖아요. 네. 영업하다가 잘 안 된 분들의 케이스가 대부분 다 그거예요. 처음에 조금 일하다가 돈 벌어서 게을러지고 출퇴근 안 하고 루즈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딴 생각해요. 이제 그때부터 내가 열심히 해도 어차피 안 되네 라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주식하고 코인하고 다른 거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무너지고 끝나는 케이스가 되게 많이 왔어요. 제가 그래서 항상 이 회사를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은퇴. 맞죠? 우리 회사 들어오면 항상 있는 사람이 2명이잖아요. 항상 아침 일찍 나와서 이게 항상 그 자리를 잡고 있는, 저도 약간 저만의 약속이거든요. 365일 중에서 그 루틴이 깨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약간 저만의 약속으로서 하는데, 정기봉 이사님도 보통 그렇거든요. 부동산 하는 분들이 계약 하나 쓰면 당근 안 나와. 막 놀다가 다시 돈 떨어지면 이래. 이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잖아요. 근데 그러지 않고 진짜 어제 계약을 쓰든 계약을 안 쓰든 어떤 상황이 되든 집에 불이 나든 관심 없이 무조건 꾸준히 나오잖아요. 그런 사실 성실함? 정말 개미 같은
있는 네. 어떻게 보면 진짜 영업하는 사람의 그 강력한 색깔들로 인해서 성공했다 그러면 저 사람의 자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기봉 이사님은 진짜 그런 영업적인 성격이 아닌데도 정말 꾸준함으로 온 거잖아요. 난 그게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해. 네. 특히 제가 저희 회사에서 가장 귀감이 됐다라고 생각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한솔이라는 친구. 아무리 봐도 너무나도 평범해. 학교에 가면 한 반에 한 20명 정도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친구가 멋진 컨설턴트로 성장하는 그 과정? 제가 그래서 진짜 한솔이라는 친구를 보면서 우리 회사가 잘 되고 있구나.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진짜. 누구 하나 특출난 친구가 아니라 누구도 성공할 수 있는, 누구도 자리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너무 전율이 막 느껴지고 막 이래. 근데 정기봉 이사님이 그러면 약간 좀 적극적이지 않고 고민 많고 이런 분들한테 조금 어떤 식으로 도전해보라는 한마디 해준다면? 저도 동일하게 우선은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절실함이 있으면 사람은 변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. 정말 잘 되고 싶다는 절실함이랑 열정은 꾸준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정기봉 이사님하고 저는 진짜 우리 그 눈물 나는 사연들이 많잖아요. 네네. 돈 없는 게 너무 슬펐어. 돈 없는 자의 서러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저도 뭐 예를 들어가지고 군대에 휴가 나왔는데 집이 없어져 있고 뭐 이런 적도 있어요. 정혜린 이사님도 마지막으로 젊은 친구들한테 말해줄 수 있는 한마디. 요즘 코로나 시국에 채용도 많이 안 되고 힘드실 텐데 루즈해지기보다는 어떤 일이든지 꼭 스스로 좀 열정을 품고 있는 어떤 일을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. 혼자 앉아 있으면 안 되겠지 하면서 나 자신을 너무 좀먹게 되더라고요. 가만히 그냥 있으면 사실 스스로 약간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는데 차라리 조금씩 도전하고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뭐든지 좀 헤쳐나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든지 좀 할 수 있는 자신감으로 어떤 어려움들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. 아무튼 뭐 오늘 저희가 굉장히 좀 젊은 분들한테 이런 사례를 통해 가지고 성공했다, 더 성공해야죠, 할 수 있는 좋은 합니다. 저희가 이야기를 좀 드렸던 시간인 것 같고, 저도 만약에 지금 20대 초반 중반의 청년들이었다고 하면 정말 고민이 너무 많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 인스타에 DM이 좀 가끔 와요. 사실 그거 보면서 저도 뭐 하나하나 제가 막 어떻게 설명드리기 참 어려운데, 아까 뭐 정기봉 의원님이 말했던 것처럼 저도 성공하고 싶다는 절실함과 그 가난을 벗어나고 돈에서의 자유를 한번 경험하고 싶다는 절실함이 좀 있었기 때문에 됐던 것 같고, 정혜린 이사님이 말한 것처럼 뭐든지 한번 시도해보고 그런 거를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 그래서 오늘도 바쁜 와중에 또 이렇게 재밌는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다 도전하십시오.